안녕하십니까. CWI 철원 인터넷 뉴스, 철원마을 미디어 방송 온 동네방네 61회째 11월 넷째 주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철원군 관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특집으로 뉴스를 이어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해 말부터 8월 말까지 철원군에는 불과 1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2일부터 불과 열흘 만에 67명이라는 엄청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가 공황 상태로 빠져들며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14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81일 만인 13일 금요일 철원군 관내에서 3명이 동시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연일 많게는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 지난 12일부터 22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신규 확진자가 67명에 달하면서 철원군에는 누적 확진자 81명이 감염 판정을 받으며 N차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들 가운데에는 8개월 된 영아부터 90대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를 막론하고 감염 판정을 받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감염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타까움과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와 요양원, 초중학교, 병원 등 주민의 일상과 밀접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에서 확진자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N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철원군과 보건기관 등 재난대책부서와 방역부서는 연일 비상근무를 하며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철원군에서는 강원도와 협의해 철원군민 가운데 유증상자나 의심 환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무료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특별 예산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 5만 명이 채 안 되는 작은 농촌 마을에서 최근 열흘 사이에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길거리는 그야말로 적막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됐지만 확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여 일각에서는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철원 군민들이 이럴 때일수록 주민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손 씻기와 외출은 자제하고 각종 모임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지 않는 방역 의무를 준수한다면 이번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거나 방역기관에 혼선을 줄 수 있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거짓 뉴스들도 확산되지 않도록 선진 주민 의식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나도 검진을 받을 수 있고 확진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위대한 철원군민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관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안들은 현장 취재를 하는 CWI 철원 인터넷 신문 최종섭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님,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하셨습니다. 지난 주간 무척 바쁘셨죠? 네, 그 어느 때보다 바쁜 것도 바빴는데 굉장히 좀 한 주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접촉자가 있고 밀접 접촉자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준과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접촉자라고 하면은 확진된 사람하고의 어떤 동선이 겹치느냐 아니면 같은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밀접 접촉이냐 일반 접촉이냐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외에도 유증상자나 의심 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다 자가격리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밀접 접촉자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일정 공간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같이 공유를 했느냐, 또 그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뭐 음식을 같이 나눴느냐 안 했느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서 밀접 접촉을 했다 안 했다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의 대상자들이 밀접 접촉자가 아니더라도 검사를 받은 모든 분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드시 자가격리가 필수적이라는 것들을 모든 국민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진자의 동선 공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어떤 자치단체는 상세하게 동선이 공개되고 어떤 자치단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동선 공개 상황이 발생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저도 여러 자치단체, 인접자치단체까지 다 이 동선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어느 자치단체는 시간대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공개를 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확진자가 얼마만큼 많이 이동 동선이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오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개 지침을 한 그 자료에 의해서 공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침을 어겼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는 그런 저촉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임의대로 공개를 하거나 공개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밀접한 접촉을 했느냐, 또 마스크를 착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를 하고, 만약 이런 것들을 방역 지침을 다 준수를 하고 그냥 거쳐 지나갔을 경우에는 어떤 오염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동선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상가를 공개할 때 대부분 어떤 음식점 또는 어떤 마트 이렇게 포괄적인 업종만 공개하고 상호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불안감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반면 어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상호 전체를 다 공개하면서 검사를 받으러 오셔라 라는 안내 문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저도 이 건으로 해서 여러 전화를 받고 막 안타까워서 울면서 저한테 문의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상호 공개는 보건기관하고 해당 업체 업주하고 서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공개를 해도 된다라고 동의를 받으면은 상호를 공개를 할 수가 있고,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공개를 하지를 않습니다. 정부 지침에 보면은 공개를 할 때 성별을 공개해서도 안 되고, 정확한 나이를 공개해서도 안 되고, 직업을 공개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상호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가 있기 전에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업종을 공개를 하다 보니까 2차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상가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느 상가에 가서 그 확진자랑 접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공개 지침을 조금은 좀 더 개선을 하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지침 방향도 좀 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으면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격리된 모든 사람들은 철원군청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1대1로 맨투맨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핸드폰에서 자가격리 웹을 깔게 되죠. 그래서 자가격리 웹을 깔아서 격리 시간 내에 그 격리 지역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한테 경보가 울립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연락을 해서 다시 그 사람이 그 격리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게끔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분들의 그 수고로움이 더해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군청 공무원들이 확진되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행정 공백은 없습니까? 네, 물론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일부 몇몇 사람들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모든 지금 행정력이 지금 방역하고 검진에 지금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공백 상태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일개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읍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읍에 행정이 지금 마비된 상황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접 지역에 있는 읍면 사무소 직원들을 파견을 보내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가 끝나고 나서 최근에는 그 농가들이 여러 가지 그 영농 자금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자금들을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시간이 초과가 되면은 자금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원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한 140%, 150% 이상 빈 공간을 지금 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학부모님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학생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지금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느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교육청에서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네, 이거는 교육부서뿐만이 아니라 행정자치를 하는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를 하고 뭐 온라인 강의로 전환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자치단체나 아니면은 철원교육지원청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하려면은 철원군에서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강화를 하고 싶다 한다라고 그러면은 광역단체,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하고 3자가 협의가 돼야지만 되고 나서 질병관리본부가 인가를 해줘야지만이 격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의 그 온라인 강의도 마찬가지죠. 해당 학교장한테 권한을 많이 이양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학교장이 단독적으로 이것을 온라인 강의로 전환을 하거나 수업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이 지역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지역교육청은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도교육청은 교육부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들이 다 동의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절차가 좀 복잡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시행이 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이런 상황은 자치단체의 권한을 좀 더 줘서 자치단체가 스스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끔 해주고 또 해당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장이 온라인 강의나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권한들을 좀 더 이양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궁금했던 것 중에 정말 우리 철원군이 왜 선제적으로 2단계 그 조치를 하지 않는가에 대한 대답이 방금 대답해 주신 그 답변에 모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철원 군민들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뉴스에서도 앵커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해야 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최초에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했을 때 온 국민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로 감싸면서 그를 슬기롭게 극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이러는 것은 진짜 선진 주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진자가 본인이 원해서 그 확진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염자가 내가 원해서 감염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이 내가 확진된 줄 모르고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고의성이 없다라면은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빨리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종식시키고 우리가 안정화될 것인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진짜 그 SNS나 이런 그 카페 같은 데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확산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저희들도 기사를 쓰면서 여기저기 여러 가지들을 취합을 해서 기사 쓰는데 왜 우리 단체, 왜 우리 업체를 이렇게 공개를 해서 어려움을 주느냐. 저희들도 이거를 공개를 할 때는 지침을 벗어나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올 중반에 그것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돼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겪었는데 여러 가지를 하는 상황 중에서 일부는 거짓 정보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철원 국민들 진짜 누구를 비난할 것 같으면은 이 상황이 다 종식된 다음에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비난도 하고 책임도 묻고 그때 가서 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빨리 이것을 안정시켜주는 것이 최우선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속 시원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 기자님 한 주간도 다음 한 주간도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철원구는 이번 한 주간 모든 일정과 행사들을 취소하고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방역 지침과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하셔서 더 이상 우리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WI 철원 인터넷 뉴스, 철원 마을 미디어 방송 온 동네방네 11월 넷째 주간 61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소식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